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원래 이번 시간은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대국민 담화를 놓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그거 말고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놓고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그것만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그런 내용들, 여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렇게 반대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동의할 수 있는 측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디까지였냐면, 그러기 때문에 뭔가 이 더불어민주당이 지들 마음대로 하고, 그 다음에 예산 다 깎아버리고, 그 다음에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어쩌고 저쩌고 하고, 여기에 동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유엔 대북제재도 먼저 풀라고 그러고,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모르겠다. 라고 했던 그 대목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굳이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아마 공감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갖다가 군이 점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정치인들 체포를 시도하고 그 다음에 또 구금을 시키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만한 그런 사유가 되느냐, 정말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이 주장을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뭐가 안타깝냐면, 이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라고 해야 될까? 독주라고 해야 될까? 정말 이 입법권을 내세운 폭주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런 행태가 최근에 더 심화되긴 했지만 그 전에도 그렇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직후부터 계속 그런 행태를 보여왔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온갖 당력을 총동원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정말 진력을 다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왔지 않습니까? 물론 이 우리 국민들 여론조사를 해보면 우리 국민들 중에 40%는 그럼에도 저 이재명을 지지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밖에는 여러분들 그 이재명이는 도저히 대통령감이 아니다. 저 이재명이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저 이재명이를 갖다가 저렇게 결사적으로 옹이하는 저 더불어민주당한테는 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길 수가 없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배의 그 키를 맡길 수가 없다. 그런 국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우리 국민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자격 자체가 있는 사람인가라는 이런 반문을 들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저 더불어민주당의 저 야당의 뭐라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꺼트리고 자기들의 특권을 유지하고 대한민국을 간첩천국 마약속을 조폭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저 야당, 그리고 또 이 북한 편을 들면서 북한 불법 핵개발 이런 걸 옹호하면서 유엔 대북제도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하는 저 야당을 막기 위해서, 저 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 저 야당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어떻게 해왔습니까? 저 야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바로 국민적 지지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국민적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국민적 지지를 얻으려고 했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 문제를 스스로 먼저 결단해서 풀었어야 됩니다. 우리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했어야 되고 우리 국민적인 불신을 갖다가 스스로 그걸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뭔가 자기가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 이거에 반하는 행동들을 한다는 이런 비판이 제기될 때 정말 더 엄격하게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자기 식구를 관리하고 이렇게 했었어야 됩니다. 일단 그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또 그걸 넘어서서 집권 2년 반이 될 때까지 문재인이가 여러분들 잘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문재인이 5년 겪으면서 이 대한민국이 휘청휘청 거린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모든 이 국고를 열어봤더니 정말 처참한 지경이었다. 안철수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이가 우리나라 경제를 망쳐놨고 문재인이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성장 동력을 갉아먹었고 문재인이가 우리나라의 안보를 갉아먹었다는 거는 여러분들 그때 당시 2022년 3월 9일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을 찍었던 사람들도 문재인을 원래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문재인은 원래 그런 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2년이 넘을 때까지 아직도 전임 정부 얘기하고 그 정말 대한민국 역대 정부 중에서 거의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문재인과 비교를 하면서 그래도 전임 정부 때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가면서 또 자기가 내세웠던 그런 공정과 상식 이런 가치들은 갖다가 그냥 내팽개치는 그런 듯한 행태를 보이면서 자기 배우자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세상에 그렇게 아량 있는 그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온갖 옹호를 다 해가면서 우리 국민들 화를 돋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오늘날 와서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자격이 있습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할 자격이 있습니까? 물론 법적으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계엄 선포권이기 때문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자격 자체가 있냐 그 말입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아니 지금 나라가 이런 상황이니까 저 야당을 잡기 위해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좀 제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참아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희생을 갖다가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은 지금까지 많이 참아왔습니다. 많이 희생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마음에 안 들지만 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이런 자들이 집권하는 거를 정말 거부하고 싶기 때문에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으면 좋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려면 이것만이라도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것만이라도 고쳐주면은 정말 윤석열 대통령 별로 이렇게 잘하는 거 없지만 그래도 지지하고 싶다. 이랬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죽하면은 지지할 명분을 좀 줘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겠습니까? 오죽하면은 김건희 특검을 부결시킬 테니까 김건희 특검 반대할 테니까 반대할 명분이라도 좀 만들어 줘라. 김건희에 대해서 어떻게 좀 조치 좀 취해봐라. 이런 요구들이 빗발쳤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외면해 왔으면서 지금 와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기 때문에 나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싹 다 정리해버리겠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 동의를 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 어떤 국민이 역시 윤석열 대통령 구국의 결단 이렇게 옹호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에 대해서 했던 얘기들 그거 틀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와 같은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도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란 사람 그 사람 여러분들 이재명이가 아무리 폭주를 해도 이재명을 위해서 아무리 더불어민주당이 방탄을 해도 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갖다가 무너뜨리기 위해서 국정마비를 갖다가 시도를 해도 그건 별개의 문제고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이 윤석열 정부 스스로 문제가 너무나도 많고 우리 국민한테 이 정말 국정을 제대로 이끌 만한 그런 능력 자체를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끝까지 무능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심지어 이 계엄마저도 그렇게 무능할 수가 있느냐 이런 조롱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허술할 수가 있느냐. 아니 지금 보도가 나오는 거 보면 정말 오래전부터 한 3, 4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왔던 것 같은데 또는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부터 뭔가 구상을 해왔던 것 같은데 그런 정황들이 지금 여러 군데서 포착되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계엄조차도 이렇게 무능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 사태 뒷수부터 이렇게 무능하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말 자체는 맞습니다. 틀린 구석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계엄을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럴 만한 자격, 우리 국민들한테서 그럴 만한 지지를 얻은 바가 없고 오히려 우리 국민들한테는 불신을 얻고 있고 오히려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했고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여론이 팽배했던 시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행위를 해버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누가 동조하고 그 누가 옹호하고 그 누가 동정 여론이라도 보낼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메신저의 문제다. 메신저의 문제다. 윤석열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엄을 한다. 여러분들 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또는 이재명이라는 이 세력이 이 윤석열 정부의 운영을 방해한다. 뭐 예를 들어서 전 이런 비유법 같은 거 정말 싫어하지만 여러분들하고 이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만 얘기해 보자면
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라는 그 차가 있는데 이 차가 고속도로, 정말 뻥 뚫린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고속 성장, 뭐 고속 질주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재명 또는 더불어민주당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 세력, 뭐 종북 세력 이런 세력들이 그 주행을 방해한다. 주행 방해를 계속한다. 그리고 또 난폭 운전을 한다. 물론 그 잘못한 겁니다. 물론 그 사람들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로를 다 봉쇄해버리고 그 뒤에 오는 모든 운전자들이 다 피해를 보게 그 사람들의 시간과 돈과 그 사람들의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까지 다 계산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아랑곳 하지 않고 저놈들이 나를 방해해? 하고 도로를 다 봉쇄하고 자기 친구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 차를 때려 부시려고 하면은 그걸 갖다가 누가 저 사람이 난폭 운전했고 저 사람이 주행 방해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못이다 라고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대국민 담화를 들어보면 메신저의 문제가 너무나도 크다. 그리고 또 이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7일 날 우리 국민들한테 대국민 담화에서 뭘 하겠습니까? 그 정말 짧은 그 대국민 담화에서 자기의 거취 문제, 임기 이런 걸 포함해서 당한테 일임하겠다. 그 다음에 국정 이런 문제도 당한테 맡기겠다.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한 얘기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 와서 한 얘기 뭡니까? 오늘 대국민 담화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잘못한 거 없다. 그러면서 내 비상계엄 발동은 아주 떳떳하다. 정당했다. 타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로 하야를 하거나 또는 이런 할 생각이 없다. 또는 이 국내에서 내놨던 조기 퇴진 로드맵 이런 거에 응할 생각이 애초에 없었구나. 또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5일 사이에 말이 바뀌는 이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말 자체도 정말 믿을 만한 말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국민한테 이게 국헌문란 행위입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계엄 사태 이후에 그런 언행들을 봤을 때 공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정말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가 끝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렇게 이때까지 지금 이 상황에서까지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민심과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부합하지 않는 정말 자기 보호를 위해서 장문의 이런 연설문을 작성을 하고 우리 국민한테 뜬금없이 알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 글을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만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했냐면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그걸 누가 믿을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해온 그런 언행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과연 누가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래서 이 계엄이란 방법 잘못됐고 그걸 갖다가 정말로 아직도 자기는 오판을 하지 않았다. 자기는 정말로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한 충정, 이 국의 결단으로서 이 대한민국을 좀먹는 이 망국의 원흉, 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처단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가 들고 일어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국민한테 요구를 하려면 그 스스로도 정말 엄격하고 절제되고 그리고 또 그 스스로한테 그 자기 배우자 문제에 대해서 정말 공정한 이런 모습들을 보였으면 또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군대를 동원한 그런 비상계엄을 해놓고 지금 와서는 뜨거운 충격만 믿어달라. 이게 과연 통하겠습니까? 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좀 황당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2022년 3월 9일 날 또는 그 전, 그때는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셨고 그 다음에 그 전부터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국민의힘에 유력한 대선 주자가 없는 마당에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문재인과 대립하면서 조국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개입을 하면서 저 사람은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공정과 상식을 외치고 그 사람이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고 국민의힘에 들어와서부터 또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면서 정말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
그때 당시에 같이 경쟁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홍준표 뭐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유승민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들보다는 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 같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오늘 그분들이 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황당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말 씁쓸했을 겁니다. 내가 찍었던 대통령이 점점점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물론 제가 누구를 찍었다고는 말씀 안 드렸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정말로 안타깝고 정말로 아쉽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까지 이렇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지,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대통령, 이해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대통령, 이 국정을 이끌어 간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 줄 수 있는 국민이 또 얼마나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간 문제인 것 같은데 기왕에 그렇게 되는 거라면 조속하게 그것도 질서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질서 있는 퇴진의 한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결과적으로 퇴진을 할지 안 할지는 헌재에 가서 이제 결정 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것도 하나의 질서다. 그것도 헌법이 정한 질서다라고 생각했을 때, 질서 있는 퇴진이 조속히 이뤄졌으면 좋겠다. 정말 지금 이런 식으로 국정이 계속되고, 국정 마비가 계속되고, 이런 식의 무정부 상태가 계속되고, 이런 식의 시위가 계속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의 국민의힘의 자중질환, 내부 총질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국민의힘 안에서 또 이 탄핵 문제를 놓고 또는 윤석열 대통령 거취 문제를 놓고 이 한동훈 대표 정말 지금 현재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와중에도 국민의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의 지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대외적으로도 이런 어떤 발언권,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마저 무력화시키고 그 사람마저 흔들고 그 사람마저 축출시킨다. 이런 시도가 너무 눈에 뻔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 문제가 정리가 돼야 이런 문제들도 조금 소강 상태로 접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들 원래는 제가 이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 가게 됐을 때 어떤 전략 전술을 쓰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17분 동안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다음 영상에서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또 영상 시청을 다른 분들한테 권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